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역시 나날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그거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린다면 추가 매수 안 됩니다. 만약에 전화 상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채팅 상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발 추가 매수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놓고 상담을 받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가지고 왜 추가 매수가 안 되는지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0.3% 정도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3% 정도 양시장 모두 조금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도 외국인들이 약간이지만 그래도 사주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기관까지 매수에 임하면서 쌍끌이 순매수라고 하죠. 양쪽에서 순매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어제와 오늘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슈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요. 지금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한 우려감으로 지수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약간 지금 증시의 모습은요. 자포자기했다라는 느낌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말은 지금 계속해서 고물가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겠다. 어차피 금리 올라가든 말든 어차피 올라갈 건데 내가 지금 겁먹고 주식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느낌. 우리 친구들끼리라든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너무가 어이가 없을 때 웃음이 나오죠.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증시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는가 구성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뭔가 주도주가 있거나 주도 섹터 테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테마가 만들어질 조짐은 조금은 있으나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단계에 놓여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바닥을 잡는데 좀 급급해 보인다라는 거죠. 여전히 바닥을 잡지 못하고 흘러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업이 될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번 반등은 역시 단기 반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거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그 머무르는 동안에 가만히 주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옆으로만 딱 가준다면 정말 좋은데 0%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정말 좋은데 주가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은요. 저는 2300포인트가 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지난 저점 자리가 형성이 되었던 2300포인트가 고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온 순매수를 우리가 너무 외국인들의 순매수들을 너무 기대를 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의 순매수도 엄청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빠져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쟤들이 꾸준히 끌어올리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매수를 해서 진짜 2달, 3달, 4달, 진짜 6개월 연속 순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를 아예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단타성으로 여기서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쟤들이 순매수해서 끌어올리려고 했던 진짜로 작정하고 끌어올렸던 시기는 여기였거든요.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보면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렇게 끌어올릴 때야 우리가 외국인들이 지금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아예 티나는 자리인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바닥을 잡고 있다는 느낌보다도 오히려 여기서 단타를 치면서 약간의 매집을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은 사는 종목이 있고 사지 않는 종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수급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반도체 업종 쪽이라던가 조금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탄탄한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조금 괜찮고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들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에 지금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불안한 기업들은 순매수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들도 사는 것만 사고 사지 않는 것들을 전혀 관심도 안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는 것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라는 그 아주 특징과 그리고 환율이 지금 높아져 있는데 그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막을 수도 없고 오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살만한 기업들은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만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매집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같은 자리가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바닥을 잡은 건 아니지만 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 부근, 요 언저리에서 바닥이 잡힐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집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러면 손바뀜이라고 하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여기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 자리가 어떤 식으로 바닥을 잡을 것인가인데 횡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추가 하락이 한번 나왔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 박자만 늦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여기서 7, 8월 달에도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겠죠. 제발 한 박자, 아니 두 박자, 세 박자 늦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이 하락 때 여러분들이 충격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었겠죠. 근데 한 박자 늦게 안 들어가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 신규 매수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추가 매수했던 돈까지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박자만 늦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하락의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 박자만 늦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늦게 들어가는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결국은 이 자리가 어떤 모양의 바닥이 나올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세 가지 방안을 드리고 있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어떤 쪽으로 확신을 갖고 기다리기보다는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은 어쨌든 관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지켜보는 거죠. 우리에게 총알이 한 발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사냥감을 잡아야 되는데 딱 한 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기다렸다가 내가 저 관역을 맞출 수 있을 때, 목표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 저로의 찬스 때 딱 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추가 매수 작업은요. 마지막 한 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함부로 추가 매수 하셨던 분들 지금 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금 들고 잘 기다렸던 왔던 분들은요. 마지막 이제 하락장이기 때문에 하락의 끄트머리인 것 같기 때문에 요 시기 때 추가 매수를 잘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손실, 고통을 잊을 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 매수 한 방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건데 그 한 방을 마지막에 와가지고 정말 저의 찬스 전에 내가 서둘러가지고 한 방 어이없게 쏴버리면 그거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요걸 확인하는 요 자리, 그러니까 최소 2350포인트를 한번 위쪽으로 올라서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닥을 잡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 횡보를 한다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으로 조금 가는 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대응점을 찾아야 될 거고 밑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지수 싸요. 종목 굉장히 싸요. 투자 메리트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진다면은 저로의 찬스인 거죠. 매수의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있다 보면은 한 박자 늦게 들어갔을 때 다소 비쌀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비싸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횡보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횡보의 바닥권인 요 아랫자리 21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안전하다라는 거고 저기가 무너졌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패닉셀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고 와서 매수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박자만 늦게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도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약간의 상승을 보면서 사야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반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 일주일, 2주일 요거에 흔들려가지고 매수하게 되면 좀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억울하지 않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맞고요. 미국에서 FOMC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 0.75% 금리 올릴 것은 너무 뻔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그런 신용이 나와야 돼요. 지금 뭐 PPI 지수라든가 CPI 지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혀 잡히질 않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8%대 올라올 게 아니라 이제 6%대, 5%대 내려와야 아, 금리가 올라가는 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금리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파월 의장이 예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과 지금도 최근 연설이라든가 발표들 들어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 못 잡는 게 손해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끝일까? 이제 그것도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간 게 반영이 된 거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에 대한 반영은 아직 되지 않고 있고 최근은 오히려 발작 증세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힘이 약한 겁니다. 어제도 시가 떴다가 밀렸다가 올라가고 오늘도 그냥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했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내려가는 모습이 매도 물량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템포만 조금 쉬자. 그러면은 한 박자 뒤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거지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지금입니까? 라고 해서 약간 조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추가 매수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총을 쏠 준비 자세는 딱 되어야 된다는 거죠. 총을 내버려 두고 뒤에서 낮잠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방아쇠 장기를 한 방이 언제인가 지금이 아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두 달 내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든 횡보하는 모습이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든 한두 달 내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그 한두 달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발휘하셔가지고 잘 참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도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종목은 제가 하지 마라 하고 어떤 종목을 해도 되니까 과감하게 해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있죠.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000원에 10%예요. 7,000원에 10%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올라가갖고. 네. 요즘에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제가 6,600원에 우선은 손절을 했어요. 잘했네요. 네. 네, 다 팔았어요? 그래서, 네, 다 팔았어요. 10%니까. 10%인데 다 팔아서 이제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손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근데 왜 상담을 한 거죠?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추세가 네. 어떻게 될 건지 제가 궁금해갖고. 네? 추세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갖고. 우리가 제가 항상 손절을 한 부분이니까.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하고 난 다음에 궁금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궁금해하면 그거 배 아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제가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여자가 제가 싫어가지고 야, 너랑 나랑 헤어져 라고 했는데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얘가 대기업 회장 딸이고 이러면 제가 다시 가서 빌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고요. 뒤에 와서 수소문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손절을 했으면은 미련을 안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했으면 제가 상담하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손절을 했잖아요, 네네. 시청자님이. 그죠? 결정을 하셨어요. 어쨌든 결정을 네네.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살 겁니까? 내려간다고 하면은 아이고 잘 팔았다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게 될지 또 밑에서 바닥을 기면서 또 빠지게 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면 시청자님이 손절 안 했으면은 이 종목은 저는 들고 가도 되는 기업이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5,000원에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상담으로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요. 근데 했잖아요. 그죠? 하셨으면은 비트컴퓨터 말고 다른 기업들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비트컴퓨터 말고 그러니까 비트컴퓨터에 물려있으면 비트컴퓨터 상담을 하는데 얘를 지금 네네. 정리하고 돈이 생겼는데 왜 비트컴퓨터를 또 상담을 해야 됩니까? 2,000개 종목이 중에 다른 게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네. 비교를 하자면 우리 비트컴퓨터 말고 지금 딴 거 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컴퓨터에 물려 있었으면 이걸 상담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비트컴퓨터에 그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수익 내는 게 나을까, 얘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가 얘보다 좋은 게 없으면 얘가 5,000원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매수가가 7,000원보다 5,000원이 낮잖아요. 그죠? 네네.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얘보다 좋은 게 보이면 그걸 사면 되죠. 돈은 우리는 뭘로 벌든 상관이 없잖아요. 비트컴퓨터로 돈 벌 게 아니라 딴 걸로 벌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수익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비트컴퓨터로 수익 내는 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기에 고여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도를 하셨으면 깔끔하게 훌훌 털고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내가 팔았는데 비트컴퓨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6,600원에 기업들을 팔았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다른 기업을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좋은 시장에서 내 다른 종목도 물려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그걸 추가하면서 할까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요거는 잘 정리하신 거고, 그냥 팔았으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가든 말든. 그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내가 팔겠다고 결정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B금융. KB금융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0%. 30%. 47,500원. 30%고 7,500원. 47,500원. 금융주들이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정말로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 거기다가 또 대출까지 꽤나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최근 2년 사이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2019년에 4조였고요. 그리고 2020년에 4조 6천억이었고요. 2020년에 6조가 되고 올해도 6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또 영업하는 환경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낼 수밖에 없고, 변동금리가 80%였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자 받는 게 더 많아지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자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은행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만, 부실 대출의 위험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집을 샀는데 이자를 내가 월급이 250만 원인데 150만 원 이자 내면서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자가 200만 원씩 내기 시작하면은 생활비가 50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리다 보니까 집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자를 갚기가 점점 버거워지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또 팔기가 억울해지는 거고, 들고 있는 돈 날리게 되는 거고, 직장도 잘리게 된다면은 뭐 돈벌이가 좀 안 된다면 이자를 못 내서 체납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다 부실채권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올라가는 게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부실채권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 돈을 빌려줘 놓고 떼일 수 있는 위험에 놓여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은행주가 지금 당장에 투자하기가 좋은가요? 라고 하면은 사실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면 갈수록 금리가 지금부터 해갖고 내려가면 다행인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잖아요. 그죠? 올라간 대로 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면 고금리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고금리로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주는 장기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장기로는 절대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5만 원에서 5만 2천 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약수익으로 빨리 마무리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여기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입부에서 빨리 나가는 게 맞겠죠. 아니다 싶을 때는.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저는 43,000원짜리가 지금 최근에 단기 쌍바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라. 43,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 자리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여기서 올라오면 5만 원 이상에서 단기적으로 차트 매매하면서 매도하는 게 맞지. 그리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금융주는 좀 분석이 제대로 다 잘 안 되신다면 저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금융주 리스크 크니까 그렇게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가 4%고요. 네. 89,762원에 4%인데요. 네. 중간에 지금 수익이 매도하신 나 건가요? 있는 상태인데, 네, 네, 89,762원. 네, 중간에 매도하셨어요? 아, 중간에 먼저 오래됐고요. 지금 이거 네. 새로 산 건데, 네.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저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싶어요. 더 끌고 가도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신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대가님도 이거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을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알려달라고 하는 게 어때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으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거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네네. 아무도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전화를 하는 거 자체가 시간 낭비 아닌가요? 이 전화할 시간에 오히려 맛있는 식사를 드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뭐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답이 없는 걸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시청자님이 지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면 가져가야 될 거고 내가 팔고 싶다면 팔아야 될 거예요.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에 뭐 더 갈까요 안 갈까요가 아니라 더 가면 내가 가져가고 더 안 가면 팔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더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데 더 가면 가져간다는데 더 갈지 안 갈지는 내일 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제가 항상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매도는 욕심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네.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도는 절제라는 거거든요. 우리 술 마실 때 보면은 다음 날을 생각해서 절제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 뭐 절제 못하고 마셔가지고 고주망태가 되고 사고 치고 다니고 다음 날 일째 버리고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절제심이 부족한 거잖아요. 수익은 절제예요. 내가 여기까지라고 딱 선을 긋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 수익이 마음에 든다면 빨리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저라면 만족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이 지난번에 15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15만 4천 원이에요. 그럼 거의 역대 최고가 아닙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나랑 상관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내가 매도했는데 내일부터 빠지면 난 최고가에 판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만족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더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 만족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저라면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시청자님이 못 파는 이유는 비중이 4%니까 수익 금이 만족이 안 될 거라는 거죠. 더 컸으면 살려고 좋겠다. 그랬는데 올라갔었어. 그건 내 거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좀 쿨하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저라면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저는 전량 매도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만약에 전량 매도했는데 다음날 또 급등 나왔을 때 배가 아플 것 같다 하면은 배가 아픈 만큼만 남겨놓고 팔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배가 좀 반만 아플 것 같으니까 반만 팔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이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반을 팔았으니까 덜 배 아프겠죠. 그렇죠. 네, 반을 만약에 들고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반을 팔았지만 반을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도 배가 덜 아프단 말이에요. 내 배가 덜 아프게끔 내가 내 마인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끌려가게 되면 한쪽 방향이 아니면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팔았는데 주가 내일부터 막 하한가 내려가면요. 팔 걸 하고 후회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오늘 최선을 다할 때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할 때 매도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내가 절제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매도는 쉽게 쿨하게 내가 결정을 내리세요. 여기서 나는 여기까지 먹을래 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망 그런 거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로는 홀딩 해보시다가 밑으로 밀리면 14만 원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고, 예, 또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샤바이오텍, 네. 예, 25,000원에 80%입니다. 25,000원에 80%요? 예, 예. 비중이 너무 많으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비중이 많으면은 뚜렷한 정답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아, 예. 네, 비중이 많으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예. 이 매수가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한번 샀을 때 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그 매수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 매수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매수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비중이 이미 80%로 25,000원이면은 주가가 13,000원이 왔든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나는 25,000원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래서 비중은 항상 위에선 가볍게 아래쪽에선 무겁게가 맞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하셨기 때문에 괴로워진 거죠. 위에서 무겁게 들어갔고 아래쪽에서 지금 가벼워야 되는 아래쪽으로 무거워져야 되는데 위에서 이미 무겁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기다리면 답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제약 바이오주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봐요. 대신에 먼 미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약 바이오 쪽이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업종이 아닐까요? 그죠? 예. 어르신들이 맞습니다. 많아지게 되고 점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은 제약 바이오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들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국가들은요 결국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개발도상국일 때야 뭐 그런 것들보다도 성장에 관심이 많고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지만 사람들이 점점 선진국이 되면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건강, 뷰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 멀리 본다면은 25,000원까지 다시 올라오는 건 일이 아니에요. 올라오긴 온다는 거죠.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먼 이야기지만. 예. 그래서 본전 찾는 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제약 바이오라는 것도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2년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해요. 2년 떨어지면은 2년 올라가고 이걸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예. 지금 여기서부터 2021년부터 해서 2년 정도 빠진 다음에 2023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2024년 5년 되면 올라가는 상승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올라올 때 나는 매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물론 아쉬운 건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 비중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안 샀으면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샀으면 올라갈 때 수익만 나는 건데 시청자님은 겨우 본전 찾거나 손실을 줄여 나오는 거에 일단 초점 맞추고 그 다음을 잘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차바이오텍은 홀딩 하셔도 괜찮은 기업 같고요. 일단 실적 그런 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셨다가 위로 튀어 오를 때 저는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3년은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멀리 보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언제 하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와 내일 오후 8시에 또 김영구 멘토님, 김도호 멘토님 강의가 있고요.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또 강의를 하러 갑니다. 부산에서 토요일 1시에 백스코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는 1시에 역시 대구의 영남일보 지하 1층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단 오프라인 강연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신다면은 또 제가 온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이렇게 직접 열기와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꼭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길 바라겠고요. 제 원래 성격이 원래 화를 내고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오자마자 화낼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성격은 굉장히 해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많이 오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고민들을 또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있네요. 포스코 홀딩스를 3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철강 관련주 제가 그렇게까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철강 관련주에 물려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철강 관련주는 사실은 조금
기피를 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산업 전반이 다 무너진다라는 건데 산업 전반이 무너지게 되면 철강 관련주는 부품을 파는 거잖아요. 제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의 제일 기초 자재란 말이에요. 그 말은 침체가 오면 당연히 안 팔릴 게 뻔한 게 철강인데 그러면 지금보다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맞겠죠. 멀리 본다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추가하면 되는가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주가가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가는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황 설명해 드릴 때 주가가 지금부터 지수가 한번 빠지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가 빠지면 사라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항상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제 할 거리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어제 할 걸 따위 없습니다. 그냥 내일 해도 괜찮고 다음 주에도 괜찮고 한 달 뒤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요. 3달, 4달, 6달, 막 6개월, 1년 동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올라갈 거면요. 그러면 1년 동안 올라가는데 한 달 좀 늦게 추가 매수 한다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눈앞을 보다 보니까 자꾸 추가 매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 마세요. 그런 노력이요. 그냥 편하게 그 가족들 돌보시고 나를 좀 더 가꾸는 데 시간을 쓰시고 이런 거 추가하면서 고민 같은 거는요.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셨다가 오히려 지수가 빠지고 바닥을 잡으면 22만 원대 내려온다면은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대까지 한번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를 78,400원에 10%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매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미입니다. 개미는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자꾸 추가 매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7년 동안 이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시죠. 정말 마지막 한 방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한 방을 지금 오늘 꼭 써야 되겠습니까? SK 스퀘어 상담하시는 오동 루피님. 마지막 한 방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꼭 쓰셔야 됩니까? 쓰셔야 속이 후련합니까? 지금 써야지 후회가 없을까요? 지금이 저를 찬스인 것 같고 이건 신이 주신 기회인 것 같나요? 분명 아닐걸요. 그냥 내 손실률을 보고 있으니까 괴롭고 짜증이 나고 하루하루 열받고 그런데 지금 순매수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지수가 바닥 잡을 것 같고 종목이 다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매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7, 8월 달에도 그렇게 속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속으시는 거예요? 다 보고 일하는 말입니다. 주가라는 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라는 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러분들 다 명심하세요.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 모든 시청자분들 한번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로 바로 넘겨주세요. 자, 이게 다 기억하시면 되는 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건 잡주, 작전주 말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라는 건 내려가면은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옆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추가 매수를 왜 지금 해야 됩니까? 옆으로 가는 걸 보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차트, 모든 종목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안 해도 내려가요. 또 안 해도 내려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심하시면은 내 거 종목 차트를 막 보면서 추가 매수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급등 나온 종목들 이전에 어떤 차트 모양을 만들었는가 한번 보세요. 어김없이 전부 다 내려갔다가 횡보하다가 올라옵니다. 횡보할 때 하면 되는 걸 우리가 왜 지금 여기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자꾸 추가 매수 고민을 하는지 정말 갑갑합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대로 홀딩 하시길 바라고 자리 잡으면 그때 해도 되니까 35,000원부터 4만 원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매수겠죠. 당연히 보니까 또 맞네요. 추가 매수 이야기네요. HDC 12,000원 10% 정도 하실 건데 이분은 그래도 조금 성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매수해도 될지 종목 교체가 좋을지가 궁금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 HDC 건설업계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악재가 좀 있었죠. 붕괴 사건이라든가 영업 정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빨리 회복되기는 힘든 기업이에요. 멀리 본다면 망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장기로 내가 묻어두겠다. 장독대처럼 그냥 묻어놓겠다. 묵은지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 내가 매주가 될 때까지 묻어놔보겠다. 그런 느낌이면 투자하기 참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남들이 관심도 없고
되고 주가는 자꾸 떨어지면은 더 싸게 살 수 있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더 사면 되는 기업이니까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건설업종을 한번 바라보고 이 악재가 있는 기업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생길 건가라고 하면요. 지금 건설업은요. 불황이에요. 불황기라는 거죠. 그럼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처해졌는데 거기서 악재까지 나왔으니까 악재 플러스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면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싼 가격이 되는 거지만 지금 당장만 본다면 이거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까라는 질문은 패스가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종목 교체가 훨씬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목 교체 하실 거면은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맞아요. 반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면 그만큼 올라갈 폭이 높은 기업들, 넓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은 올라갈 폭이 좁아 보입니다. 그럼 얘를 추가 매수하면 30% 수익 날 거,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은 막 70%, 80% 수익이 난다면 지금 기회비용은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삼으로써요. 그래서 저는 이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고 종목 교체가 낫다. 반등 시 저는 7,000원 이상대에서 정리하는 걸 보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6,000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7,000원 이상을 목표가로 잡고 매도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또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저희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매수가가 156,500원에 매수했는데 한 10% 정도 샀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아, 네. 그래서 좀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가격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이건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최근에 매수하시게 되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시청자님 제 방송 많이 보셨나요? 네, 가끔 봅니다. 가끔 보세요. 가끔 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시장을 아직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아직 한 방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요. 코스피랑 코스닥 전체의 시장이요. 지수가 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럼 더 빠질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의 적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한다 기다리냐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거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저랑은 생각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저는 아니,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신 거라는 거죠. 바닥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바닥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는데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지금 샀어요는 이상한 말이에요. 그건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이 싫지만 짜장면 먹고 있어요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안 하셨더라도 행동은 지금 여기서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보고 매수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저랑은 생각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왜 사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안 사야 된다 주의니까. 안 사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여기서 왜 샀는가 이해가 안 되고 샀다고 하더라도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세요가 아니라 잘 샀습니다. 많이 끌고 가셔가지고 19만 원, 20만 원까지 이제는 상승의 시작이니까 홀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이 맞을지를 시장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내가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결정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 수익이 났을 때 빨리 정리하세요라고 저는 결말을 내릴 거예요. 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승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이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라고 생각 안 했더라도 오늘부터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난 바닥이라 생각 안 하니까 나도 빨리 문현진 말대로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어라고 결정을 하시던가 어느 쪽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식은 전문가 말 듣고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니까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말 들으니까 팔아야 될 것 같고 저 말 들으니까 사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건데 누구 말 듣지 말고 시청자님의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래 문현진 말이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일리가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빠지면 SK이노베이션도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럼 이 단기 반등 나올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팔아라 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랑 생각이 다르다면 홀딩 하셔가지고 이 뭐 19만 원, 2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지만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왕이면 손실이 없는 선에서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다음 예.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기, LX 세미콘 8만원에 30%요. 8만 원에 30%면 이것도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예. 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예, 예.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상담이에요, 이거는. 아, 목표가가 얼마나. 방금 샀던 분한테 알아요? 저한테 목표가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표가가 왜 있어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알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분석했을 때 아직까지 한 방 더 남았다. 하락이 한 방 더 남았기 때문에 매수하려고도 한 방 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것이 모든 종목을 대응할 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이 빠지면 얘는요 7만 원, 6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맞으면요. 만약 여기서 바닥을 안 잡고 바닥이 잡힌다고 하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면서 목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횡보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걸쳐 있는데 매수해가지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는 아직까지 판가름 나지 않은 싸움에서 베팅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예, 예. 제가 맞는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맞는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미 사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러니까 제 의견을 따르는 그 행동을 하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상담하는 사람을 잘못 고르신 거죠. 저는 이거 왜 사는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사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는지. 그리고 건설업종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미콘을 왜 사셨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샀을 때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죠. 주가라는 게 내려가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단기 반등 나오면 차트상으로 그냥 차트로 단타 치고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거죠. 단타 치면 뭐 9만 원이 됐든 8만 5천이 됐든 8만 7천이 됐든 내가 약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왜 상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좀 웃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자도 잘 골라야 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중요해요. 시청자님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이제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아직 하락이 끝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지수가?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저랑 생각이 똑같은데 신규 매수하면 안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생기고 있는 약수익을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한 박자 늦게 들어가면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뭐 10만 원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전 또 내려올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 저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저 수익이 탐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렇게 불안정한 수익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정리하고 저는 떨어지면 나중에 그때 다시 사서 올라가는 걸 즐길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이 수익 아유 저는 그 조도 안 먹습니다 이거. 네, 저는 이런 거 버려요. 우리 그 쌀뜨물 있잖아요. 쌀 씻으면 찬물 버리잖아요. 그 물 아까워서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매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가온전선 38,200원 30%인데요. 이게 유상증자 해가지고 지금 청약을 오늘 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약을 해서 산 거하고 지금 가격이 15,700원인가 긴데 이 가격이
같아지는데 지금 유상증자는 1,650원으로 샀거든요. 청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이 15,800원으로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 가격도. 유상증자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이 이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유상증자 받은 만큼 매수 단가가 낮아지게 돼요. 이해가 네네. 되세요? 추가 네네. 매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는 게 유리한가 안 받는 게 유리한가라고 했을 때는 받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지금의 주가보다도 한 30% 싸게 나오거든요. 1,600원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유상증자 가격은 훨씬 싸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싸게 나오니까는 주가가 지금 10,000원까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10,000원에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게 된 거니까 매수가를 낮추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근데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을 돈이 갑자기 생긴 건데 그 돈으로 뭐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좋다 안 좋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지 돈 생겼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가 자녀가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줬다고 해서 카페 안 차리고 도망가면 그건 안 좋은 게 될 거고 카페 차렸는데 망하면 또 그게 또 안 좋은 게 될 거예요. 카페 차렸는데 돈을 잘 벌면 좋은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회사에 돈이 생겼다라는 게 무조건 호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엉망인 기업이 아닌 이상 좋게끔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간 기업이 많은가 내려간 기업이 많은가 통계를 내보면요. 한 70% 이상은 유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다시 올라가 있어요. 주가가. 왜냐하면 그 돈으로 경영을 하고 키워나가고 회사를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지고 유상증자한 거는 받는 게 유리한 거고 주가가 내려가서 바로 올라갈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밑에서 좀 더 간을 보면서 기다려야 될 거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정말로 정상화가 되고 앞으로 돈 더 잘 벌고 뭐 괜찮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 돈으로 성과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시청자님이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지켜봐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800주인데 이게 네. 유상증자라면 한 450주가 더 플러스 돼서 1,200주 네, 그거 갖다가 안 돼요. 나중에 저 아래쪽에 유상증자를 만약에 10,000원에 하면요. 10,0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까지 빠져요. 그냥 유상증자 했던 가격만큼 빠진다 보면 돼요. 그러면 10,000원까지 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추가 매수 가지고는 이 매수가 많이 안 떨어지니까 10,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다시 하시는데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유일하게 보는 방송이 멘토님 방송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네, 친절한 상담도 많은데 제 걸 보시다니 되게 또 감격스럽네요. 고맙습니다. 시황 정확히 봐주시잖아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루템을 제가 3만 원에서 3만 1,000원대 50%를 가지고 있다가 다 매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24,100원에 10%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22,000원대 다시 해볼까 해서 한번 조언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22,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예, 3만 원대 팔아내시고 지금 10%만 24,100원에 24,100원에 예. 들고 가 계시고 예, 그래서 추가 제 방송만 보는 거 2만 맞네요. 예. 올라갔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매도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올라갔을 때 못 팔거든요. 늘 제가 갑갑한 게 그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팔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건데.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리고 다 판 게 아니고 절반 팔았다는 거 자체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대신에 이제 40%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익 딱 내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또 살까 말까 고민하면 되고 현금도 생겼겠다. 수익도 생겼겠다. 꽁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죠? 그걸 완전히 좋은 거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만약 얘가 2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굳이 여기서부터 2만 원까지 물려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을 잡아놓고 23,800원, 23,800원 정도에 무너지게 되면 약손실인데 그 손실도 아니에요. 그래서 23,800원 무너지면 바로 정리하셨다가 2만 원, 2만 1,000원대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비중을 10%씩 해서.
1,000원 떨어질 때마다 10%씩 늘려간다 생각하시고 다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시는 거는 본전 무너지면 바로 정리하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시고 다시 올라올 때 똑같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갈팡질팡하죠. 장이 이제 바닥을 잡는 것 같으니까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는데 뭐 섣부른 판단이 될지 올바른 판단이 될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판단은 아닐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밀린다. 그러니까 사지 마라. 아무것도 사지 마라. 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